네, 그럼 이어서 푸드테크 두 번째 발표 연사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친숙하네요.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의 김민수 팀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서빙 로봇을 활용한 매장 경영 성공 전략에 대해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서빙 로봇을 활용한 매장 경영 성공 전략 발표를 받게 된 우아한 형제들의 김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오늘 발표 주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하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이제 있었던 발표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범위에서의 외식 메가 트렌드를 좀 살펴봤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서빙 로봇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매장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초기 사업이고 아직까지 실제 여기 계시는 분들마저도 실제 내가 어떤 외식업장을 갔을 때 서빙 로봇을 봤다, 뭐 본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극초기 시장이고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매장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왔는지 그 발자취와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발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오늘 말씀드리면 어떤 성공 전략으로서의 좀 확신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해오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비전을 저희 김봉진 의장님, 창업주님께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제가 중간에 이 회사에 합류를 했지만 굉장히 놀라운 비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이 비전으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보여드리는 저희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보시면 아까 그 비전과 전부 다 온라인이 맞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온라인 서비스, 배민원, 비마트, 배민포장, 배민 쇼핑 라이브 등 저희 앱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배민 로봇과 배민 상회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배민 로봇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냐라는 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 한 4년 정도 전쯤에 저희 회사에서 배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라이더를 통해서 배달을 해야 될까? 이 늘어나는 배달 수요에 비해서 이 라이더 수급은 계속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게 된 게 그러면 로봇으로 배달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로봇 사업을 배달 로봇을 기준으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검토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배달 로봇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실제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 계신 사장님들의 매장에서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서빙 로봇과 조리 로봇까지도 저희가 좀 더 진행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을 왜 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저희 회사는 배달 음식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변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들, 특히 고객의 경험의 변화, 그 다음에 사장님 관점에서는 장사 여건의 변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외식 시장 자체의 변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라본 오프라인 외식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자동화 도입 트렌드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 그러면 2010년에 먼저 통합 포스라는 것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포스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주문 결제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2010년에 출시된 통합 포스라는 건 단순히 주문 결제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매장에서 필요한 식자재에 대한 수발주 관리, 자재 관리, 매출 분석, 트렌드 분석, 이런 기능들이 점점 가미되기 시작한 그런 통합 포스가 출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15년에는 키오스크,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빙 로봇을 실제 외식업장에서 봤다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키오스크는 상당히 많이 봤다. 요즘에 너무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솔루션마저도 실질적으로는 2015년, 상당히 오래전에 출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테이블 오더라는 것들이 이제 출시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계속 외식업장 내에서 주문을 점원이 받아야 되는 걸까? 아니면 이걸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많은 회사들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런 태블릿을 통해서 우리가 메뉴 정보를 주고 실제 주문을 받고 또 포스로 그런 정보를 연동하고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2018년에 테이블 오더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는 QR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테이블 오더가 이미 존재를 했는데 그럼 왜 QR 주문이 또 나와야 돼? 테이블 오더는 사실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자체가 굉장히 벌키하기 때문에 외식업장에서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온라인 주문으로 돌려서 단순하게 QR 스티커만 존재를 한다면 충분히 주문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2019년에는 QR 주문이 상용화가 되었고요. 2020년에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서빙 로봇 사업이 본격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식업장들이 그러면 이렇게 거의 한 10년 넘게 왜 이렇게 자동화를 도입을 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한다면 저희가 총 4가지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이 중에 몇 가지는 사실 외식업계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안고 있었던 숙제, 그리고 몇 가지는 최근 들어서 변화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 환경,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외식업계에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코로나 때문에 외식 그 소비가 많이 줄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인력 관리에 대한 어려움, 단순히 인건비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외식업장 내에서 사실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방부터 홀까지, 그 다음에 캐셔까지.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앞서 발표에서도 나왔었지만 한 종업원이 외식업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면 할수록 생산성이 따로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게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자주 그만두고 새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외식업장에서는 인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 배달 수요의 증가, 그 다음에 서비스 퀄리티 유지를 위한 비용의 증가. 이 부분은 결국 서비스 퀄리티 유지를 위해서 인력 관리를 하는데 그거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오랫동안 일을 한다면 사실 어떤 교육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 새로운 사람이 합류를 한다는 건 결국 서비스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렸던 미래 레스토랑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을까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영상부터 한번 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누르면 되나요? 네. 아들이 자꾸 보러 가자고 해서 또 왔어요. 요즘 일손을 많이 덜었어요. 뭔가 미래의 레스토랑 같은 느낌? 딜리는 저희 매장의 훌륭한 마스코트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딜리가 돌아다니면서 일처리를 대신 해주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친절하게 인사라도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점,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 고객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전에 로보트가 케이크 가져다 준 게 참 좋았나 봐요. 로봇가 도움이 될까 했는데 생각보다 유용하더라고요. 허쉬 역할을 할 때 딜리 같은 경우는 트레이가 여러 단이 있어서 그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바쁠 때는 여러 테이블을 동시에 서빙했는데 딜리가 대신하니까 이제 와인 설명도 제대로 드릴 수 있죠. 사실 처음에는 딜리가 길을 잘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했습니다. 손님이나 직원들과 부딪히지는 않을까. 와, 근데 기술이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배민이 한다고 하니 믿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손님에게 집중하고 딜리가 뒤처리를 잘해주니까 너무 편하고 좋죠. 더 쉽고 편한 해외점 매장을 위해 서빙 로봇 딜리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네. 저희가 서비스를 하면서 아무래도 서빙 로봇을 좀 소개하는 그럴싸한 영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작한 영상이고요. 그럼 여기에 나왔던 서빙 로봇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저희가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서는 많이 봤지만 실제 정말 이 로봇이 어떻게 생긴 걸까?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는 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 이미지는 저희가 작년에 LG전자와 함께 공동 개발한 서빙 로봇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로봇을 조작할 수 있는 패드가 있고요. 이 패드를 통해서 목적지를 설정하고 또는 로봇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위치를 감지하기 위한 카메라 센서, 비전 센서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가 뒤쪽에 존재를 하고 맨 하단에는 또다시 장애물을 감지하기 위한 라이다 센서가 존재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혹시라도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초음파 센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로봇이라서 사실 실제 매장에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모든 매장에서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그 말은 즉 직사광선이 많이 들어오는 창을 가지고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엔 센서가 반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센서들이 지나가면서 빛을 너무 받게 되면 아, 이게 장애물인가? 라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면서 로봇이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봇 자체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이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일정 폭 이상의 통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실제 외식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만만하지 않은 조건인데요. 외식업장에서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건 어쨌든 테이블 숫자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이기 때문에 테이블 숫자를 무조건 많이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통로를 확보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닥이 또 굉장히 단차가 없는 좀 평평한 바닥일수록 로봇이 흔들리지 않고 이동을 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이 로봇이라는 건 어떤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족보행 로봇 이런 게 아니라 바퀴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바닥 상태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단에 물론 서스펜션 구조 같은 건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짝 흔들림으로 인해 가지고 뭐 싣고 있는 음식들 자체가 특히 우리나라는 국류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어느 정도는 좀 받고 있다. 네, 이런 게 바로 서빙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2017년에 처음으로 로봇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2018년에 가장 먼저 실행했던 게 피자헛에서 POC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컨셉이 과연 증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피자헛에서 먼저 서빙 로봇을 도입을 해서 한 달간 운영을 해보았고요. 이때 도출된 많은 페인 포인트들을 다시 저희는 숙제로 떠안고 조금 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메리고 키친이라는 외식업장을 저희가 직접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 외식업장을 저희가 직접 오픈을 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저희가 이 로봇 솔루션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우리가 먼저 외식업장을 운영을 하면서 써봐야만 이게 실제 외식업주에게 어떤 효과가 있고 고객들과는 어떻게 로봇이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먼저 검증을 해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서빙 로봇은 상용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2019년 말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저희가 렌탈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메리고 키친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메리고 키친에서 저희가 검증을 해보고 싶었던 것은 무인 매장이었습니다. 최대한 무인으로 만들어보자. 근데 다만 안타깝게도 조리 로봇 자체가 어떤 다양한 메뉴를 조리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셰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주방에는 여전히 셰프님이 존재를 했었어야 했고 홀에도 여전히 누군가가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존재를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매장에서는 절대 서버를 두진 않았습니다. 그냥 홀에 있는 사람 한 명이 있고
주방 안쪽에 2명에서 1명 정도 이렇게 근무하는 환경으로 조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 같은 경우도 스마트 오더, 아까 보여드렸던 QR을 통해서 스캔하고 주문하고 실제 결제까지 끝내는 그런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서빙 로봇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진행했던 영상을 좀 한 가지 보여드리고, 네, 메리고 키친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최대한 무인화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고, 가장 큰 소득으로 얻은 것은 서빙 로봇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전개하고 난 다음에 2021년에 올해죠, 저희가 결국 500대를 넘게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숫자가 현재 추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식업장 수가 70만 개라는 걸 가정을 했었을 때 굉장히 적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외식업이 많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고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500개 정도의 매장에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로봇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좀 모니터링을 해본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데이터가 일 평균 이용 시간이라는 데이터입니다. 6시간이라는 데이터가 도출이 되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이냐, 로봇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휴면 상태이거나 대기 상태일 때는 이용 시간으로 절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로봇이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있을 때, 서빙을 위해서 이동하고 있을 때, 또는 서빙을 하고 난 다음에 복귀할 때, 또는 퇴식을 하러 이동을 했을 때, 복귀할 때, 이런 시간들만 카운트를 했을 때 하루에 평균 사용하는 시간이 6시간이다. 그 말은 즉 저희가 보통 외식업장이 하루에 12시간 정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 서빙 로봇이 얼마나 많은 업무를 그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왼편에 나와 있는 좀 대형 프랜차이즈, 저희는 뭐 프랜차이즈 또는 브랜드라고도 하는데, 이런 매장들이 적극적으로 전 매장에 서빙 로봇을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 50인석 이상의 대형 매장에서 서빙 로봇을 최소 2대 이상 사용을 하고 있고요. 화로구이 전문점, 그리고 뷔페, 물회 전문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화로구이 전문점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이 사장님과 저희가 대화를 해보면 서빙 로봇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 점원들의 노동 강도가 줄어들고, 그 줄어든 노동 강도로 인해서 조금 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빙 때문에 계속 주방 쪽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서서 고객에게 고기를 구워주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서비스를 더 제공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서빙 로봇의 효용 가치가 굉장히 있다라는 어떤 피드백을 저희가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40인석 미만의 중형 매장에서도 실제 서빙 로봇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진주성이라는 중식 전문점,
그 다음에 햄버거, 수제버거 전문점에서도 서빙 로봇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견한 좀 재미있는 사례가 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양한 매장인데요. 1인 피자 전문점에서 저희한테 처음 서빙 로봇 도입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는 굉장히 좀 의아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혼자 운영하시는 소규모의 매장, 테이블 숫자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대로 딱 6개 있는 매장인데 직선 주행밖에 직선 주행만 하면 되는 그 정도로 소규모의 매장인데 여기서 서빙 로봇을 도대체 왜 쓰신다는 걸까요? 막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 사장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 그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는 내가 혼자 운영을 하는데 배달 주문을 처리하다 보면 홀에 들어오는 손님을 대응할 여력이 없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뽑자니 너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돼서 그거를 차라리 서빙 로봇이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주방에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음식을 실어서 테이블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로봇을 도입을 원한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 지켜보니까 굉장히 잘 쓰고 계셔서 저희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처음 사업을 기획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음식만 옮기는 게 아니라 칵테일, 커피 이런 것들까지도 운반하는 케이스까지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흔들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여기서는 좀 민감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 과연 로봇이 안전하게 서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컵을 떨어뜨려서 깨졌다라는 소문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서빙 로봇은 결국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 서빙 로봇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 매장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2020년부터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빙 로봇만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서빙 로봇이 매장에서 어떻게 효용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 어떤 외식업 브랜드와 함께 협업을 해서 저희가 매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서빙 로봇이 매장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했던 조사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매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대를 공급을 했을 때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냐, 그 다음에 2대로 늘렸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마지막에는 어떤 자동화 서비스를 위해서 서빙 로봇과 다른 디바이스들을 연동했었을 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데이터인데요. 서빙 로봇의 사용량만 저희가 지켜봤었을 때는 한 대 도입 때는 역시 점원의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았고 근데 그냥 로봇을 저희가 던져드렸을 때, 그냥 한마디로 로봇을 설치하고 빠졌을 때 지켜보면 여전히 점원의 노동 강도가 드라마틱하게 줄진 않더라. 근데 저희가 매장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매장에서 점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점원들의 동선을 체크하고 그럼 그것을 로봇과 같이 움직였을 때 어떻게 효율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개선 활동을 했었을 때 확실히 로봇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나고 점원의 노동 강도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두 번째 스텝에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대보다는 2대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 대를 더 넣어보니까 역시나 로봇 사용량이 좀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2대랑 함께 그러면 오프라인 주문 결제 서비스까지 같이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로봇 사용량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점원의 노동 강도만 바라볼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점원이 주로 카트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카트를 사용하는 빈도와 로봇 사용량은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봤을 때 한 대 도입 그리고 저희가 컨설팅 했었을 때 이때는 드라마틱하게 이게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대로 늘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카트에 대한 사용량은 계속 유효하더라. 근데 그럼 왜 유효할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발견한 것은 서빙 로봇이 외식업장 내에서 그 카트를 아직까지는 온전히 대체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서빙 로봇이 외식업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 매장 운영 효율화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경쟁 상대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 3가지가 서비스 방식, 그리고 여긴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장 점원들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운영 방식, 그 다음에 수동카트, 이 3가지를 넘어서야, 이 3가지와 타협이라도 해야 이 서빙 로봇은 결국 효용 가치가 더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실제 외식업장에 되게 많은 분들께 어떤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서빙 로봇과 카트를 비교해서 어떤 이점과 장단점이 있는지를 좀 여쭤봤습니다. 그때 서빙 로봇에 대해서는 카트보다 속도도 느리고 서빙 양도 적고, 그 다음에 퇴식으로 사용하기에도 불안하다. 저희는 반대로 퇴식은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또 물어봤는데, 퇴식은 보통은 그릇을 최대한 많이 쌓아서 한 번에 퇴식을 하길 원하다 보니까 그릇을 많이 쌓아서 갈 경우에는 내 손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대신에 서빙 로봇이 그러면 가지는 이점이 뭐야? 라고 한다 그러면 노동 강도를 많이 줄여준다. 생각보다 카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점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로봇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실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궁극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매장 운영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한 건 어떤 걸까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 서비스 방식 자체가 점원이 내려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이 직접 수령하는 서비스로 바뀌어야만 어떤 매장의 운영 효율화가 달성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모니터링했던 그 매장은 메뉴 특성상 절대 고객이 직접 내리지 못하는 매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현장에서 설득을 해도 그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점원분들이 계속 서빙 로봇을 통해서 서빙이 되는 음식을 직접 또 가서 내려주는 역할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용 가치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런 단점들, 저희가 넘어서야 할 경쟁 상대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냐? 1번, 2번 어떤 서비스 운영 방식, 그 다음에 매장 운영 방식과 별개로 저희가 수동카트 대비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여기는 호출벨, 저희가 단순히 서빙 로봇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서빙 로봇을 어떤 매장에 실제 존재하는 호출벨과 연동을 해서 이 호출벨이 누르면 로봇이 그 누른 지정한 장소로 이동을 할 수 있으면 카트보다 조금 더 효용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연동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고, 실제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매장에 적용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 확실히 로봇에 대한 사용성이 많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네, 영상이 하나 있었네요. 네, 이렇게 호출벨을 누르면 저 멀리에 있는 로봇이 이렇게 지정한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매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사실 저 멀리 있는 로봇을 내가 부르고 싶으면 거기에 위치해 있는 점원한테 인이어를 통해서 로봇을 보내줘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로봇을 여기로 보내놓고 또 쫓아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고, 이런 호출벨 설치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로봇을 부르면은 이쪽으로 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구현을 했었을 때 굉장히 매장에서 큰 효용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아직까지도 저희는 초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품 자체도 아직까지는 좀 초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호출벨 연동과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수동 카트 대비 조금 더 효용성을 낼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저희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서빙 로봇을 도입하신 고객분들은 그런 어떤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미래 비전을 좀 더 믿고 같이 함께 서빙 로봇을 사용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서빙 로봇이 매장 경영에 있어서 성공 전략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빙 로봇을 활용한 매장 경영 성공 전략을 함께 하면서 아마 우리 지리단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불러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최고은님, 네, 손 들어주셨네요. 질문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강연 잘 들었습니다. 서빙 로봇의 활용이 인건비 등의 절감은 있지만 현재 서비스 초기 단계로 잦은 고장, 높은 임대료 등 아직 불안하다는 의견도 있고 좀 더 완전에 가까운 연구 및 테스트 도달 후 적용해야 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는데 우아한 형제들만의 타 업체와 차별화된 점과 완전 도입 가능한 자율 로봇이 도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여러 가지 질문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실제 서빙 로봇을 공급해드리기 위해서 그걸 문의하신 분들, 실제 사장님들과 인터뷰를 해보면은 되게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거 안전한 건가요? 이거 임대료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이거 고장이 자주 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로봇이 정말 사람 한 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고 그걸 더 나아가려고 하더라도 또다시 발생하는 사람 대비 비효율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로봇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때 스마트폰을 단순히 전화, 문자로만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은 즉 무엇이냐? 서빙 로봇 자체에 대한 기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매장 내에서의 얼마나 조화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로봇은 완전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완전하지 않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역시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매장으로만 어떤 노력을 돌리진 않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저희는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마지막에 보여드렸지만 호출벨 연동과 같은 어떤 기술적 연동, 그 다음에 조금 더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조금 더 포커스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좀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와닿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내년에 어떤 서빙 로봇 활용성, 그 다음에 조금 더 고객들이 느끼시기에 조금 더 완전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좀 내부적으로도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단지 그 기능만이 갖는 그 한계점을 넘어서서 그 각 매장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안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조화로움을 찾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 주셨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요. 우리 유튜브에 현재 1000분이 넘는 시청자분들이 함께 네, 해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질문을 이번에는 2가지 선정했습니다. 네. 먼저 배달과 포장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서 향후 외식 시장은 대규모 집객 매장보다는 중소형 매장으로 배장, 포달, 홀을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이 주류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중소형 규모의 매장은 아무래도 동선의 확보나 서빙 로봇의 거치 공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중소형 매장에서 서빙 로봇을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네. 결국에는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외식업장과 어떤 로봇 간의 타협이 필요한 거죠. 나는 절대 저희가 이제 상담을 가보면 어떤 매장은 그렇게 작진 않지만 중소형 매장인데 테이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면 그냥 테이블 몇 개만 좀 조정을 해주실 수 있다면 로봇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매장이라고 판단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엔 나는 테이블을 절대 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떤 한계가 좀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내년, 내후년에는
조금 더 소형 매장에 적합한 소형 로봇도 출시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행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저희는 그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식업장이랑 계속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고민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진행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소형 그 서빙 로봇을 또 고안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에 아마 많은 또 매장 그 점주분들께서도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빙 로봇의 도입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지만 한편 서빙 과정에서 돌발 상황 이슈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인간의 능력이 필요한 상황일 텐데 이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네, 정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서빙 로봇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 문제, 돌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는 결국엔 어느 정도 로봇한테 기대하는 어떤 퍼포먼스와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조금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이 정말 답답하게 이동을 하면 점주는 반대로 너무 답답하고, 근데 하지만 로봇이 정말 천천히 이동을 하는 이유는 사고를 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로봇이 정말 빠르게 이동을 하면 반대로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반대로 또 점주님도 불안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사고 날까 봐. 그래서 그 중간에 적정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외식업장을 가면 항상 그 적정 속도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서 로봇에는 하드웨어적으로 일단 사람이 쉽게 누를 수 있는 비상정지 버튼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현재 지금 서비스를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또 가입을 해서 혹시라도 로봇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그렇게 좀 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서빙 로봇을 활용한 매장 경영 성공 전략에 대해서 김민수 팀장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